이슈가 되는 일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릴 적 일본은 한국이 절대로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경제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말이죠. 미국이 지금 넘사벽이었듯이 바로 일본이 그랬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일본의 경제력을 따라갈 수가 없다 했습니다, 한국은.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따라잡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국민 총생산은 아직 3배 차이가 나지만 인구가 우리나라가 좀 작습니다. 일본은 1억 2천이지만 우리는 5천만이죠. 그래서 하여튼 GDP는 5조 달러가 되고 한국은 1조 6천억 달러가 됩니다. 근데 인구가 작기 때문에 GNP에서는 3만 4천 불, 그리고 일본은 4만 불,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물가가 비슷하죠. 그래서 여행객이 많죠. 우리나라 여행객이 1년 연간 700만 명이나 된다 하죠. 반대로 일본에서 오는 거는 350만. 그만큼 일본에서 볼 때는 우리가 물가가 비싸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에 볼 때는 일본 물가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만큼 GNP는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100년이 걸려도 따라잡지 못한다는데 불과 20년 만에 다 따라잡았습니다. 한국 20년 전에는 8천만 불이었습니다. 일본이 3만 5천 불이었고, 그런데 일본이 경제가 거의 뒷걸음쳤죠. 잃어버린 20년이나 하는 동안 한국 경제는 4배나 성장했습니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때 거의 3배 넘게 성장했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통일이 되면 남북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만 가능해지면 10년 안에 GNP는 모르고 GDP까지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동북상통에 조선족까지 있죠. 거기까지 우리 경제 영역이 미친다면 인구가 1억 3천이 됩니다. 경제 영토는 일본의 한 2배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만 되면은 수출이 아니라 내수로만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통일이 안 되고 경제 영역만 확장이 되어도 그렇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그 러시아산 가스가 남한으로 들어오고 지금의 가스의 30%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위험한 그 소말리아 지역 아덴만을 거쳐서 석유를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 2달 넘게 걸쳐서 배 타고. 기찻길로 15일이면은 중동에 석유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류비가 거의 한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죠. 거기다가 인건비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그 미국이 지키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는 이번에 트럼프가 돈 내라 그랬죠. 돈. 우리가 아덴만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지나다니는 배들은 돈을 내라 그랬죠. 그거는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제 기찻길로 석유를 퍼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길이 열렸다는 거죠.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한국과 해저 터널이 아니면 절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발전할 요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남북관계 개선이 되는 걸 보고 위기를 느꼈습니다. 수입 규제는 들어봤어도 수출 규제는 제 기억에는 세계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물건을 못 팔아서 경제가 망합니다. 1935년도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죠. 물건이 없어서 대공황이 온 게 아닙니다. 공급이 과잉 생산되고 수요가 따라잡을 수 없어서 공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잉크로즈 운동이 시작되었죠. 독일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식민지를 차지하려고 세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한마디로 수출 규제라는 건 자국 내 수출 규제라는 거는 자기 목을 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해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은 듣도 보도 못한 작전인 겁니다.
어찌 보면 그만큼 한국의 성장이 무섭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일본은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우리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런데 북한은 같은 민족의 역사를 같이 하고 있고 남북 교류가 되고 북한 주민이 계몽이 된다면 충분히 북한도 민주주의가 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원래 한반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반쪽짜리 한반도지 않습니까? 원래 인간은 자유를 몰라서 자유를 찾지 않는 거지 자유를 맛보면 절대 다시 강압적인 비민주적인 사회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때의 자유민주주의가 폭압적이고 강압적인 이명박근혜의 끝판을 보며 촛불혁명이 일어났듯이 한 번 맛본 민주주의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홍콩 사태도 마찬가지죠. 민주주의를 겪은 홍콩 시민들이 비민주적인 중국을 못 받아들인다는 말씀입니다. 북한의 국민과 남한의 국민이 1,000만 명이나 되는 이산가족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4만 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그만큼 문화와 언어의 풍습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가족이니까요. 실제로 내 아버지, 내 엄마, 내 동생, 내 아이가 북한에 있고 남한에 있었습니다. 내 핏줄이 말입니다. 그냥 어디에 걸쳐서 그런 게 아니고 바로 그냥 내 가족이 북한과 남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흘러 지금은 이제 형제만 남았죠. 이렇듯이 내 핏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이나. 단 하나, 민주주의만 주입을 시킨다면 자연스레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튼 이런 한국을 뒤엎기 위해 다시 냉전 상태를 자유당 정권이 일본 입장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해해가면서 지금 민주정부, 민족주의자인 문재인 정부를 경제를 타격 주는 거라고 봅니다. 경제가 망해야 다시 자유당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는 일본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자유당은 또 일본과 같은 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한국 내 반민족적 세력인 자유당을 축출해야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